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 첫 번째로 청약하는 TXR 로보틱스가 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무난한 결과가 나왔고, 또한 이 종목은 청약 조건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려하던 대로 동시 상장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먼저 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TXR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어제 청약이 끝났던 한택의 환불금으로 청약할 수가 있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환불금을 목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화요일부터 청약하는 두 종목은 활용할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20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날 세 종목이 동시 상장할 예정인데 일단 한택하고 함께 상장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스펙은 아직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택은 여러모로 조건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TXR 입장에서는 함께 상장한다는 게 부담스럽고요. 또한 그 상대가 한택이라는 점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여하튼 내용 중간중간에 한택과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청약 판단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인데요. 기관 경쟁률이 863대 1이었고 234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6.1%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무난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한택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부족하잖아요. 특히 의무 확약 신청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일단은 수요 예측 결과는 한택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6.1%, 건수 기준으로는 4.9%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최근 종목들을 보니까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약 3배 정도는 늘어나고 있던데 그래서 이번 종목도 최종 확약은 15%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13,5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밴드 상단 가격인데요. 여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이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공모 가격이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 IPO에서는 415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088억 원이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약간 덩치가 있는 상태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 사업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종목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류 자동화 사업인데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등의 이런 토탈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턴키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로 쿠팡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사업인데요. 로봇도 특정 로봇이 아니고 자동화 솔루션 형태의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AMR 같은 자동 이송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것도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로봇 시스템은 현재 주로 에코프로 계열사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실적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니까 메인 사업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었는데요. 24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었고 로봇은 약 3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로봇 사업은 23년 대비 매출액이 4배 넘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회사의 정체성이 물류냐 로봇이냐 이것으로 회사의 밸류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류가 회사의 중심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로봇 쪽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3년 대비 24년에 매출액이 약 60% 정도 크게 늘어났다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다만 이익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9%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TXR은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의 정체성이 물류로 봐야 되느냐, 로봇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아주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업별로 유사 기업을 2개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구분을 해서 밸류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다만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PER 방식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PSR이 적용되었다는 게 약간 아쉬웠는데요. 유사기업 4개 종목 중에서 현대모백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종목이 24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으로 비교를 했다고 하기는 하던데,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방식에 거부감을 크게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과 물류의 밸류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로봇 섹터인 유일 로보틱스의 밸류는 PSR이 무려 21배 정도 되었는데, 현재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20배가 더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로보티즈도 13배 정도이니까 아주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반면에 물류 회사들은 PSR이 1.4배였으니까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TXR은 PSR 3.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로봇 종목들에 비하면 밸류가 낮은 편이지만 물류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밸류가 거의 3배 높은 수준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의 정체성을 물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로봇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밸류도 큰 차이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일단 상장일에는 밸류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시장이 로봇으로 봐주기를 바라보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TXR은 이번 IPO에서 약 308만 주를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했던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77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총 3곳인데 메인은 NH투자증권이고요. NH가 약 54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유진과 신한투자증권은 동일하게 11만 5천 주씩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NH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 청약 한도가 17,000주로 증거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NH와 유진은 최소 신청 수량이 10주가 되는데 신한투자증권은 20주로 청약을 해야 되니까 최소 신청 수량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10주 기준으로 증거금은 67,500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세 증권사 모두 2,000원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약 293만 주 정도 되던데 전체 주식의 19%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좋은 편이고 특히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상장하는 한캠도 그렇지만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이 좋아서 사실 두 종목의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유통 물량 비중으로만 보면 TXR이 조금 더 낮은 비중의 주식이 유통되지만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요. 유통금액으로 보면 한택이 약 100억 원 정도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통 물량이 수준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즈가 한택이 조금 더 가벼우니까요. 한택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보면 상장일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은 유통되지 않거든요. 한 달 뒤부터 보회수가 풀리니까 그때부터 기존 주주 물량은 나올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 일찍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겠지만 작년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도 꽤 있더라고요. 약 80만 주를 취득을 했던데 이 당시에 주당 13,000원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공모 가격이 13,500원이니까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에 투자를 받았을 때 평가를 받았던 밸류 정도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상장일에 이런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했던 M디바이스도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공모가 2배 넘어서 출발했고 청약하신 분들에게 즐거운 금요일 선물을 해주었는데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은 기분이 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목요일에 상장했던 대진첨단 소재는 시초가 이후로 17% 정도는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왔지만 M 디바이스는 고작 6%만 상승하고 바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M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단타하신 분들 중에서 손해를 봤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흐름이 약간 불안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이 서울보증보험인데 사실 그 종목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므로 TXR이 상장하는 3월 중순에는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TXR도 그렇고 함께 상장하는 한택도 그렇지만 두 종목은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종목이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요. TXR은 가성비 청약으로 비례 한 주 정도만 확보하면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함께 상장하는 한택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청약을 하지 않기에는 조금 아쉬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비례 한 주만 받으면서 발은 담궈볼 생각으로 가볍게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청약하는 신플랫폼을 주말 동안에 스터디를 조금 해둘 테니까요. 저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